깊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 숲은 언제나처럼 바쁘고 왁자지껄합니다. 도심의 한복판,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에 한 노인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다소 상기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녀는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여사, 올해 70주를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순자 씨의 아들 김영호 씨는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그의 아내이자 순자 씨의 며느리인 박미영 씨는 40대 중반으로 똑 부러지는 성격의 맞벌이 주부입니다. 두 사람은 여느 서울 부부처럼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영호 씨, 그리고 살림과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미영 씨.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의 여유조차 찾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순자 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풍경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겨우 더듬어 아들 집 주소로 찾아온 그녀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안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 주려고 직접 농사지은 햅쌀과 참기름, 그리고 마당에서 딴 대추 한 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해주던 말, 어머니 나중에 성공하면 서울로 모셔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굳게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서울, 아들네 집 방문이 늘 꿈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며느리 미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잘 있었냐? 내가 서울 구경도 할 겸 너희들 얼굴도 볼 겸 불쑥 찾아왔어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지? 그녀의 얼굴에는 장시간 여행의 피로와 함께 아들 내외를 만난다는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황급히 순자 씨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자 씨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서울 집은 이렇게 좋구나. 우리 집이랑은 천지 차이네. 우리 영호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은 그녀의 잘 짜인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 영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해? 영호 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에 대한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호야, 우리 아들 서울 생활 힘든데 고생 많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짐도 많으신데. 영호 씨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연락하면 영호 내가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할까봐 그랬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 왜? 그녀의 말에 영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 씨는 급하게 장을 봐서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내외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서울 밥은 다르네. 미영이 내 음식 솜씨는 시골에서도 알아줬지. 순자 씨의 칭찬에 미영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 씨는 아들 내외의 집에서 생활하며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영호 씨는 주말을 이용해 어머니를 모시고 남산타워와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난생 처음 보는 서울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녕 우리나라 맞나? 내가 살던 시골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성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한 순자 씨의 생활 방식과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들 내외의 생활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듯이 집안을 정리하려 했고, 냉장고의 음식들을 시골에서처럼 상온에 보관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등 아들 내외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의 공간에 침범당하는 듯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소박한 생활 방식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녀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자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희 집 냉장고는 왜 이렇게 작냐? 시골에선 김치 냉장고에 이것저것 다 넣는데 여긴 뭐가 이리 부족한지. 영호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집들은 대부분 공간이 좁아서 큰 냉장고를 놓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미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희들은 아침밥을 왜 이렇게 대충 먹고 다니냐?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야 하루를 든든하게 보내는 건데. 미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먹어요. 남편도 저도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너무 바빠서요. 이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서 오는 이해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는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시골 생활 방식과 도시의 빠르고 각박한 생활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서울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미영 씨도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영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래 계시니까 우리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좀. 미영 씨는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영호 씨는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 생활이 많이 힘드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호야. 사실은 내가 서울 와서 보니 너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바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워 죽겠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나랑은 영 안 맞네. 복잡하고 시끄럽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시골 생각만 나고. 순자 씨의 솔직한 고백에 영호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이제 그만 시골로 내려가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영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다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들 내외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 씨는 순자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싸주고 영호 씨는 어머니에게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내외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서울 구경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이제 내가 없으면 집이 조용하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와 미영 씨는 정류장까지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자 씨의 뒷모습을 보며 영호 씨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아들이네요. 미영 씨 역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찡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탄 버스는 멀리 사라지고 영호 씨와 미영 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시골의 들판은 평화로운 가을 햇살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